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선미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기출문제 올려보았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합격하는 날 방글방글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화이팅! 1번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 중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1번 자녀의 결혼, 2번 배우자의 사별, 3번 성적 관심 저하, 4번 손녀와의 세대 갈등, 5번 형제 간의 유대관계 감소. 정답은 2번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면서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별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번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번 정신요양시설, 2번 주간보호센터, 3번 노인학대신고센터,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5번입니다.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일정 기간 보호하며 기본적인 의료비도 지원하면서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정답은 1번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1 사례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부담금, 2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4번 수급자 희망급여,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 정답은 3번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매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3번에서 보시다시피 종류와 내용은 인정서고 종류와 내용이 아니고 횟수라고 적혀 있는 것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횟수입니다. 혼돈하지 말고 꼭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 부담금, 재간급여, 월 한도에 이렇게 돈에 관계된 것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록되어 있고 수급자 희망급여,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도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구분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주변정돈, 2번 생활상담, 3번 구강관리, 4번 물품관리, 5번 식사도움. 정답은 1번 주변정돈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매번 나오는데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주변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상담은 정서지원,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여러분이 신체활동 지원은 신체를 만지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품관리는 시설환경 관리 서비스. 식사도움은 이것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답은 1번 주변 정도는 생활지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계획 외에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추가한다. 추가하면은 안 됩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면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2번 대상자와 가족과 갈등 시에는 요양보호사 스스로 해결한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3번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가족은 서비스하면 안 되고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4번 대상자의 인지능력 저하가 심할 때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를 중단하면 안 되고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5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8번 다음 내용에서 어르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머리를 이렇게 남자같이 깎아 놓았어 라고 하며 요양보호사에게 화를 내신다. 이것은 무슨 권리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남자같이 깎아 놓았잖아요.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아닙니다. 개개인에 맞춰서 깎아줘야 됩니다. 9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수도와 전기를 단절하여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언어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5번입니다. 신체적 학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도와 전기를 단절하여 생존을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밥을 해먹고 싶어도 수도와 전기를 단절을 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세금 및 각종 요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방임입니다. 수도와 전기를 단절한 것은 신체적 학대고 세금이나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은 방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업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곳은 1번 노인정보센터, 2번 노인인권센터, 3번 재가노인복지센터, 4번 노인일자리센터,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 5번입니다.
장교양 요원지원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약상담,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11번 침상 체위 변경 시 대상자가 뒤에서 음란한 농담을 하며 껴안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큰 소리를 지르며 수치심을 준다. 2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3번 아무렇지 않은 듯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5번 대상자 가족 앞에서 성희롱 이야기를 한다. 정답은 2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음란한 농담을 했잖아요. 이랬을 때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한다가 정답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판매처를 알선한다. 2번 서비스 변경 시 경험적 판단으로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한다. 4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판매처를 알선하면 안 됩니다. 2번 서비스 변경 시 경험적 판단으로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3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의뢰하면 안 됩니다. 13번 대상자가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를 반복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대장암, 2번 식도암, 3번 담석증, 4번 맹장염, 5번 신부전증.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대장암. 대장암은 맹장, 결장,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14번)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 증가, 2번 배변 반사 증가, 3번 저장 능력 증가, 4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5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 증가.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5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2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3번 방향제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5번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정답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2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차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안 됩니다. 3번 방향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향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4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5번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감염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안 해도 됩니다. 16번 폐결핵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만성질환이다. 2번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치료한다. 3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4번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5번 치료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가 정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1번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폐결핵입니다. 2번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 치료한다도 좋지만 보호장구를 끼고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전이 아니고요. 오후에 열이 오르고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것이 폐결핵의 증상입니다. 5번 치료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틀렸습니다.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전립선 비대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감염, 2번 복압 상승, 3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정답은 3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이 정답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요. 여성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요로 감염, 복압 상승,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이 네 가지는 요실금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가 두꺼워진다. 2번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3번 각질층의 수분량이 증가한다. 4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한다.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정답은 5번입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쉬운 것이 노화의 특징입니다.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얇아집니다. 2번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집니다. 3번 각질층의 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집니다. 4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소실됩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19번 욕창의 2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2번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3번 피부에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번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5번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정답은 1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정답입니다. 2단계는 물집, 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는 4단계입니다. 피부에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이것은 3단계.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것은 1단계.
5번에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이것도 1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물 2단계는 물집이 생긴다가 정답입니다. 20번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청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을 때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하루에 두세 번 자세를 바꾼다. 3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4번 침대 시트가 젖은 경우 차가운 바람으로 말린다. 5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려준다. 정답은 3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욕창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주면 안 됩니다. 도넛 모양은 압박을 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하루에 두세 번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침대는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에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4번 침대 시트가 젖은 경우 차가운 바람으로 말린다가 아니고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즉시. 5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라주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수건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수건 그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3번 단백질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가 욕창 관리 방법입니다. 21번 대상자가 최근 매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고 수면 양상을 달리할 때 의심되는 증상은 1번 환각, 2번 우울증, 3번 건망증, 4번 의식장애, 5번 충동조절장애. 정답은 2번 우울증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은 말수가 줄고 수면 양상을 달리할 때, 잠을 잘 못 잘 때 의심되는 증상은 우울증이 정답입니다. 22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진압력 장애가 있다. 3번 의식의 변화가 없다. 4번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진압력 장애가 있다가 맞습니다.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가 있는 것이 진압력 장애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만성질환이다. 선망은 만성질환이 아니고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3번 의식의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선망은 의식 장애가 있습니다. 4번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가 아니고 매우 불규칙합니다. 선망이.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은 치매이고 선망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답 선망은 진압력 장애가 있다가 맞습니다. 23번 뇌졸중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증상은 1번 실어증, 2번 관절염, 3번 하지마비, 4번 운동실조증, 5번 감각기능 이상. 정답 4번입니다. 운동실조증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의식장애. 이 네 가지 뇌졸 중의 증상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대상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병은 1번 방광염, 2번 녹내장, 3번 알코올성 간경화, 4번 만성 신부전증,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방광염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그 다음에 전립선염. 이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질병이고요. 지금 알코올성 간경화, 만성 신부전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분을 제한을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약물요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4번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5번 분할선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철분제는 우유와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2번 고혈압 약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복용을 하면 안 돼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제입니다. 인슐린은 4번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가 아니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흡입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26번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폐렴구균, 4번 인플루엔자, 5번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인플루엔자. 매년 1회마다 맞아야 되는 것은 독감, 인플루엔자는 매년입니다. 이 예방접종에 관계되는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헷갈리잖아요. 214쪽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65세 이상은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 그 다음에 파상풍,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이것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책을 보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27번 신종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1번 보습제를 바른다, 2번 예방접종을 한다, 3번 6단계 손씻기를 한다, 4번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5번 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정답은 6단계 손씻기를 한다.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실 때 이 시험은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307쪽 6단계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손을 씻어 보시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2번 잠들면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3번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4번 가급적 계단으로 이동하게 한다. 5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가 틀립니다. 꼭 맞는 거 신겨야 됩니다. 2번 잠들면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끄면 안 되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둔다. 3번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올려준다가 아니고 최대한 어떻게 해요? 낮춘다. 4번 가급적 계단으로 이용하게 한다. 계단이 아니고 뭐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한다.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29번 전기 안전사고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가 연결된 전기기구를 세척한다. 2번 욕실의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운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4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고 뺀다. 5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욕실의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운다가 정답입니다.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 연결된 전기 기구를 세척한다. 물론 세척하면 안 되겠죠.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으면 안 되겠죠. 4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고 빼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잡고 빼야 됩니다. 5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한다.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2번 욕실의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운다가 정답입니다. 30번 제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실에 작은 나무 발판을 설치한다. 2번 창틀에 액자를 걸어 햇빛을 차단한다. 3번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 놓는다. 4번 식탁의 다리 간격이 좁은 것을 둔다. 5번 현관에 신발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를 설치한다. 정답은 5번 현관에 신발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를 설치한다가 정답입니다. 욕실에 작은 나무 발판을 설치하면 위험하고 창틀에 액자를 걸어서 햇빛을 차단하면 안 되겠죠.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 놓으면 안 되겠죠. 식탁의 다리 간격이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것이 좋겠죠. 따라서 정답 5번 현관에 신발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를 설치한다가 정답입니다. 31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5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서 집단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정답은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가족의 의견이 아니고 대상자.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대상자들이 느리기 때문에 빠른 것은 안 됩니다. 5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집단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욕구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것이 여가활동에 좋습니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하여 2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3번 보호자와 밀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4번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5번 대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는 1번 보건복지 포털, 2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3번 요양시설 관리 시스템,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번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스템. 정답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전자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태그를 찍으세요. 찍으면은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급여비용 청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가급여 전자로 전송하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4번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임종, 2번 심폐소생술, 3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4번 호스피스, 5번 완화의료. 정답은 3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에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쓰는 것이 뭐예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며 안심시킨다. 2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3번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하여 대상자에게 알린다. 4번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한다. 정답은 2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